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1년 전 저는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 시누이의 속물근성 때문에 5년 연애 끝에 사랑하는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프랑스 명문대를 나왔다며 고졸인 저희 엄마를 무시했거든요. 솔직히 주변을 둘러보면 고졸도 많은데 말이죠. 아마도 자신들이 프랑스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의 진짜 정체를요. 사실 저희 엄마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의 CEO이시자 성공한 여성 창업가이십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늘 겸손하셔서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실력으로 승부해라. 그게 진정한 실력자의 모습이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셔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공부하셨다고 해요. 퇴근 후에는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셨고 주말엔 경영학 강의를 들으러 다니셨죠. 나중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 프랑스어까지 독학하셨다고 해요. 저도 공부해봐서 알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28배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고1, 남동생은 중1이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엄마는 우리 남매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더 강해지셨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엄마는 그때부터 창업을 준비하셨어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사업 계획을 세우시며 밤을 지새우곤 하셨죠. 그렇게 1년을 준비한 끝에 작은 회사를 설립하셨고 놀라운 사업 수완으로 회사를 성장시키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본받아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1년간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도 했죠. 그때 배운 프랑스어는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반쪽을 만났어요. 예비 남편이었죠. 그 사람은 저에겐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데다 자기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제가 엄마 이야기를 했을 때 보인 반응이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자신의 길까지 개척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의 이런 마인드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문제는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죠. 첫 상견례 날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오셔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예쁘다며 칭찬도 해주셨죠. 시누이도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저희 어머니께 집안 내력을 물으셨는데 그때부터였죠. 어머님께서는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시누이는 놀란 눈으로 자기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작게 속삭였죠. 엄마 고졸이래. 우리가 소르본 대학이랑 파리 정치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분을 사돈으로 모셔야 한다니. 예비 시어머님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엄마를 깎아내리려 하셨죠.
엄마는 그저 미소로 답하실 뿐이었지만 저는 엄마의 눈빛에서 서글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하셨고 예비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첫 상견례 이후 예비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거죠. 친척들 모임에서 저희 엄마의 험담을 하고 다니시는 건 기본이었고 급기야 제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서 너희 친구 엄마가 고졸이라는데 사실이니? 라고 물어보고 다니셨대요. 이건 선 넘은 거죠. 어이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연락을 한 건지도 놀라웠어요. 또 어느 날은 예비 시어머님이 갑자기 제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었는데 연락도 없이 와서는 갑자기 며느리 라고 고함을 지르시는 바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죠. 회의실에서 나와 보니 예비 시어머님 옆에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왔더라고요. 오늘은 널 데리고 백화점에 가려고 왔어.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니 이제 좀 고급스럽게 꾸미고 다녀야지. 내 어머님이 고졸이시다 보니 이런 걸 가르쳐 주지 못하셨나 보네. 그러면서 건네주신 건 무려 며느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었어요. 모든 가족 모임에서는 프랑스어로만 대화할 것, 어머니 학력 절대 비밀로 할 것, 시누이 유학비용 일부 지원할 것, 신혼집은 반드시 강남 청담동 5 압구정동에 마련할 것, 혼수는 명품으로 할 것, 등등.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까지 덧붙이셨죠. 아, 그리고 결혼 전에 내 어머님 학원부터 보내드려야겠어. 내가 학원비는 대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고졸이라는 게 알려지면 우리 가문 체면이 깎이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어머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직접 저희 엄마께 전화를 거셨더군요.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하지만 요즘은 고졸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좋은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도 좀 준비하시면. 그날 밤 처음으로 엄마가 우시는 걸 봤어요.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해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딸까지 창피하게 만드는 건 도저히 못 참겠구나. 처음으로 본 엄마의 우는 모습은 제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이었어요. 또 어느 주말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명품관으로 끌고 가셨어요. 거기서 3시간 동안 이것저것 입어보라고 하시더니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고른 옷을 보시더니 아이고, 역시 안목이 부족하구나. 고졸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이건 작년 시즌 제품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런 걸 입으면 창피하지 않겠니?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저를 초대하셨는데 거기서 다른 며느리 후보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연이는 파리에서 요리를 전공했어. 내가 프랑스어도 못하고 요리도 서툴다고 하니까 서연이한테 좀 배워볼래? 아직 결혼 전이니까 배울 만큼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고 보니 서연 씨는 예비 시어머니가 소개팅 주선하려고 점 찍어둔 친구 딸이었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때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죠. 오빠 서연 언니가 좋지 않아. 나랑 같이 파리에서 공부했던 사이라 난 서연 언니가 더 편한데. 그날 가족 모임이 끝나고 예비 남편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서연 씨를 부르실 줄은 몰랐어. 내가 잘 이야기할게. 하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불편했죠. 예비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시집살이를 평생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일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프랑스 문화원에서 하는 상류층 사교 모임이란 걸 등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저를 소개하고 싶다면서 꼭 같이 가자고 하시더니 여러분, 이 애가 제 며느리 될 아이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고졸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세련미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세요. 마치 제가 무슨 전시품이라도 된 것처럼 모임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시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일부러 제 프랑스어 실력을 시험하듯 어려운 주제로 대화를 걸더니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언니는 프랑스어가 좀 서툴러요. 제가 파리에서 배운 정통 프랑스어랑은 차원이 다르죠. 고졸 어머님을 밑에서 어떻게 배웠겠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예비 남편이 뒤쫓아 나왔지만 전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난 후였어요.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하셨어요. 유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우리 집안 족보 만드는데 내 이력서가 필요한데, 그런데 혹시 내 어머님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으시니? 없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참다 제가 버럭 화를 냈죠. 어머님, 제가 그동안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엄마를 그렇게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역시 고졸 집안에서 자랐다더니 예의 범절도 모르는구나. 내가 널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려고 얼마나 많은 걸 참았다고 생각하니? 그리고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거셨나 봐요. 잠시 후 시누이가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태도예요? 저희 집에서 언니 같은 며느리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인 줄 아세요? 제가 파리에 있는 언니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언니 프랑스 유학 시절에 읽다가 바로 차단했어요. 제 프랑스 유학 시절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해서 뭔가를 캐고 다녔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다고 하더니 일부러 엄마가 지나다니실 시간에 맞춰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에휴, 우리 며느리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고졸이라니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학원이라도 다니라고 했더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이러니 서민층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대요. 하지만 차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돌아서서 가셨다고 해요.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시누이는 자기 SNS에 이런 글까지 올렸어요. 곧 있을 오빠 결혼식 하객들 앞에서 고졸 어머님 때문에 창피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돼요. 파리에서 제 친구들도 올 건데 어머님 프랑스어도 못하시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끔찍했어요. A 결혼식 때는 안 오시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시라고 해. 그 정도 집안이면 예식장 알바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 시누이는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에 웃는 이모티콘을 달았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동생을 심하게 혼냈다고 해요. 하지만 시누이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죠. 오빠가 뭘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도 고졸 집안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빨리 파혼하고 서연 언니랑 만나보라고 하셨거든. 그제서야 예비 남편이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마다 예비 남편에게 서연이라는 친구 딸을 보라며 은근히 밀어붙이고 계셨대요. 심지어 제가 모르게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셨다고. 미안해, 난 당연히 거절했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쯤 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결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 서연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엄마와 날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지인들과 함께 저희 회사 로비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저희 회사의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한 날이었죠. 그날은 프랑스 기업 임원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로비에서 응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지인들과 함께 들이닥치신 거예요. 유진아. 거기 있었구나. 얘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제가 프랑스 문화를 가르치려고 해도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에서 온 바이어 중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프랑스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어머, 유진 씨. 지난번 파리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분 맞죠?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어갔고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내려오시더니 프랑스 바이어들과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는 이미 그 기업과 몇 년간 비즈니스를 해오고 계셨던 거였죠. 예비 시어머니와 지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특히 그 지인 중 한 분이 저희 엄마를 알아보시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여기 회장님 아니세요? 우리나라 여성기업인상을 받으신.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 봐요. 하지만 시누이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에이 말도 안 돼요. 고졸이시라며 어떻게 회장님이. 그렇게 서툰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그 말을 들은 프랑스 바이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중 한 분이 영어로 말씀하셨죠. 회장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수성가 기업인이신데요. 파리 경제지에서 주목해야 할 아시아의 여성 기업인으로 소개되기도 하셨잖아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셨고 시누이는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죠. 더 아이러니한 건 시누이가 얼마 전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라는 거였어요. 면접 때 허위 경력이 발각되어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예비 남편이 찾아왔어요. 다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 진짜 실력자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참았어. 예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이제 보니 우리 어머니와 동생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어.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도 이해할게. 그날 이후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엄마에게 굽실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모르고 우리 미진이도 너무 잘못했대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시누이도 저를 찾아와 울면서 사과했어요. 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희 오빠랑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저 정말 이제 안 그럴게요. 그리고 저 여기 취직하고 싶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의 친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파리에서 저를 험담했다던 그 친구들은 전부 거짓이었고 오히려 시누이가 파리에서 구설수에 올랐다는 진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와중에 취직이라니요? 정말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프랑스 문화원 모임에서 저희 엄마를 비하했던 일이 소문이 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특히 그동안 무시당했던 다른 며느리들이 하나둘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예비 시어머니의 허세스러운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났죠.
사실 어머님은 프랑스 유학도 1년 만에 그만두셨다면서요? 근데 왜 소르본 졸업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이야기는 진짜 너무하셨어요. 며느리 후보들 여럿이서 경쟁시키시고.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셨고 시누이는 호주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해요. 이해한다던 예비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나는 달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족과는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저는 엄마 회사에서 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예비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교양이란 학력이나 돈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엄마가 있었기에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요. 얼마 전에 예비 시어머님이 또다시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요. 유진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학벌 같은 게 뭐가 중요했겠어.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지금 유진 씨 아니면 우리 아들 큰일 날 것 같아. 마지막 그 말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전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학벌이나 조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가치는 학력이나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저희 엄마처럼 자신을 믿고 계속 전진해 나가세요. 그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